twinkle, little star. 저기 반짝반짝이는 이 도시, 뿌연 회색 하늘 밑 눈이 부신, 잠들지 못하는 이 도시의 이 밤. 높은 빌딩 숲들 사이 어딘가 마지막이 울리는 노랫소리, 그 누구의 마지막 인사일까. 가엾어란 나의 작은 별일을 쌓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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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며 멀리 멀리 떠나지만 눈 감으면 다시 또 생각이 날까. 그리움이 밀려올 때 돌아보지만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난 너를 찾아가. 아니 이제가 아니 그리울까. 발걸음들 대체 어디로 대로변 옆에 골목 그 거리로 화려한 불빛 옆에 그림자 우린 살아가기 위해 떨어뜨려 오히려 높은 빌딩과는 너무 멀었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안에 완전히 다른 삶 소울시티 하늘에는 별이 어두워 우린 숨고 싶어해 자꾸만 입어 검은 옷.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약 30분간 저와 함께 이효리의 라이브와 함께 하실 텐데, 첫 곡으로는 28일 날 공개된 저의 선공개곡 서울이란 곡 라이브로 들려드렸고요. 오늘 저와 함께 특별히 김도연 작곡가님, 네, 친구기도 하고 저와 같이 앨범을 프로듀싱한 도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네.
도현 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0미닛이라는 저의 인생곡을 또 만들어 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면서 좀 트렌디하고 신선한 음악을 항상 만드시는 분인데 오늘 라이브원 특별히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의 신곡의 라이브를 가장 먼저 만나보는 시간 이효리의 라이브원. 지금 멜론과 아지톡에서 그리고 카카오 TV에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지톡과 카카오 TV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저와 채팅하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이 저기 보이는데요. 저게 카카오 TV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게 멜론 아지톡에서 올라오는 거군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 처음 해봤어요. 싱크 뭐 어쩌고 싱크가 안 맞는 건가? 늦은 거 아니에요? 저게? 아유. 저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빨리 하고 약 한 네네. 15초? 네. 저게 조금 네, 느린 것 느리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다 읽을 수가 소리가 좀 작다고 하네요.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서울 좋아요. 이효리인 거 싫어하냐? 요즘 저 싫어하냐라는 어법을 그러니까요.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몰랐는데. 예전엔 레알 뭐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제 네, 싫어하냐로. 싫어하냐. 네. 그렇군요. 네. 자, 채팅창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확인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고 가수 이효리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5집 모노크롬 이후에 4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무척 설레기도 하고 조금 낯설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자, 네. 근데 많은 주변 지인분들이나 많은 팬분들이 제 SNS나 오셔갖고 도대체 효리 누님은 언제 나오시냐, 뭐 그쵸. 효리 언니는 언제 나오냐, 네. 뭐 어디서 뭐 하시고 계시느냐. 제가 보통 산에서 그냥 돛 닦고 계시다고. 네, 뭐 그동안 그런 제가 얘기 너무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가지고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집은 제주도로 이사 갔지만 꾸준히 이렇게 방송도 보고 이렇게 팬들 활동하는 그런 팬 사이트도 가서 이렇게 모니터도 해보면서 네, 그냥 전 나름대로 좀 준비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저보고 배철수 같다 그러셨어요. 저번에 신문에 나온 SNS 사진은 저보고 이회수 작가님 닮았다고. 배철수 선배님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건 저는 그렇게 칭찬이에요. 머리가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이에요. 네. 자, 마이크를 좀 가까이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뭐 다른 얘기 뭐 워낙 이제 예능도 많이 나가고 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오늘 도현 씨가 또 특별히 나왔으니까 앨범 같이 만든 얘기 위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6집 앨범 블랙이 나왔는데 글쎄요. 나왔네요. 저희도 그렇게 몸이 건조? 녹음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업은 그렇죠. 사실상 그 추석 끝나고부터 근데 맞아요. 사실 작업하기 처음에 효리 씨가 밀당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밀당? 전을 간보러 오셨잖아요. 서울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자마자 앉으시더니 야 작업한 거 틀어봐 이러더니 그건 저의 늘 예. 스타일이니까. 네, 근데 제가, 전혀 들은 거랑 상관없이 다 새로 작업했죠 우리는. 맞아요. 예. 그때 써놓은 곡들이 마음에 네.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곡들로 하게 됐네요. 거의 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간 10곡 빼고 제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20곡 그죠. 정도를 작업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한 20곡 써서 그 중에 제일 좀 괜찮은 걸로 추려서 앨범을 내게 됐는데 제가 집이 제주도다 보니까 작업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 그때그때 상의해서 야 이거 어때 이러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게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화로밖에 못 하니까 저도 답답했지만 도현이도 굉장히 작업하면서 서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앨범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정말 힘드셨던 게 음, 주말마다 한번 계속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오시자마자 녹음하고 그다음에 또 갈 때도 비행기 시간 맞춰서 녹음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항상 좋으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날씨 탓도 있고 뭐 기분 탓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녹음하는데 좀 애로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오래 걸렸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제주에 살면서 이런 앨범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일 최선을 다한 앨범인 것 같고
그만큼 장르가 좀 많이 다양해요. 뭐 팝, 발라드, 힙합, 소울, 일렉까지 다양한 장르로 트랙마다 좀 매력적이라는 칭찬을 조금 들었는데 그러면 첫 번째 트랙부터 좀 소개를 해볼까요? 그쵸? 네네. 도현 씨. 자, 방금 제가 불렀던 첫 번째 트랙이 서울이잖아요. 이 곡은 효리 씨가 작사하셔갖고 처음에 데모를 받았을 때 통기타에 이렇게 녹음해 주셨잖아요. 되게 포크송 같은 네, 포크송 노래였어요. 같은 노래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서울이라는 거하고 분위기를 맞춰서 근데 이게 이번 앨범에 효리 씨는 모르는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제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곡마다 약간 어떤 영화나 이런 이미지 컷들이랑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클럽에 디제잉이나 이런 걸 하러 다니는데 보통 이제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좋은 차들 막 이런 게 있고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딱 효리 씨 멜로디를 딱 들었는데 이게 너무 상반돼 있는데 오히려 그 쓸쓸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갖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이 노래 뭐 멜로디도 좋고 하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그 휘파람 소리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뭔가 좀 쓸쓸하면서 굳이 가사가 없어도 어떤 그런 저의 약간 아련한 마음을 잘 표현해 줬던 것 같아서 정말 같이 작업하면서 나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내 심정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구나 이런 점이 되게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트랙은 블랙이라는 곡이죠. 타이틀곡. 자, 이 곡도 도현이랑 같이 만든 곡인데요. 네, 앞에 이 어쿠스틱 기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네.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타 치시는 분이 또 한번 치시고 막 이랬는데 애시당초 처음에 작업했던 그냥 러프하게 해놨던 기타가 워낙에 이게 느낌이 좋으니까 다시 믹스하고 나서도 효리 씨가 원래 처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갖고 처음으로 다시 바꾸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또 많았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이게 마스터링 끝나고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그 마스터링도 유명한 분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리아나하고 뭐 체인스모커나 뭐 그런 유명한 팝 가수들 해주시는 분이 네, 이번에 마스터링은 네. LA 가서 특별히 좀 그런 분들이랑 작업을 해봤는데 확실히 좀 이 곡이 확 풍성해지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스터링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네. 제 10곡이 되는데 뭐 녹음 다 한 건 20곡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타이틀곡 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곡이 마지막에 타이틀이 됐을 때 저희 둘 다 동의를 했는데 너무 어두운 걸 타이틀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이거 기타나 이런 분위기 작업하면서 그때 마침 영화 로건이 개봉했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 황량한 사막의 로건이 이제 울버린이 나름 불사의 몸인데 늙어서 이제 다치고 막 힘이 없어지고 막 그런데 그 황량한 사막의 주유소 막 그런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약간 여자인데 슈퍼 히어로였는데 약간 불사조 느낌이 가 있죠. 불사조가 죽어도 있었는데 죽여도 죽지 근데 않는. 좀 약간 이제 나이는 들은 불사조 오기만 나온 불사조 그런 거? 약간 그런 거를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가요? 제가 네. 그 영화를 못 봤지만 네. 뭔가 약간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저도 좀 완전히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불사조가 진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막 악플을 받고 막 안 좋은 기사가 나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버겁네요. 불사조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 네, 그게 또 인생이겠지요. 어쨌든 도현 씨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곡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뮤직비디오도 마침 잘 맞게 찍어서 한 편의 영화같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막이 50도가 넘어서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또 배웠잖아요. 뭐든지 고생한 만큼 잘 나온다. 쉽게 찍은 건 그만큼 좀 아쉽고 고생을 해야 뭐가 잘 나오는구나. 또 그런 근데 생각을 저는 많이 이번 작업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서울이나 블랙도 그렇고 효리 씨가 던지거나 제가 던진 아이디어가 어떤 똑같은 생각을 해서 똑같은 이미지를 다 받는 거였잖아요. 제가 먼저 던진 거에 있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야 이거 사막 느낌 나 뭐 이런 그렇죠. 거라든가 뭐 서울이면
야 아련한 뭐 어떤 그거 뭐 이러면 다 알고 뭐 작업하는 곡들이 다 거의 그런 죽이 잘 맞는다 그래나 효리 씨나 저나 아니면 뭐 믹스나 뭐 기타 등등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저희는 네. 그 어느 때 작업보다 굉장히 이번에 뭔가 감이 좋은데 죽이 착착 맞는데 저희끼리 자신했던 네. 그런 앨범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자, 그럼 다음 트랙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곡 들어볼까요? 저희가 최애하는 아 곡인데요. 힘들었어요. 이거. 산과 바다 감싸만 어디든 갈 수 있어 필요 없는 별과 달인 이 노래 전해버렸어 내가 갈 수 없어 그곳에는 너 있어 부드럽게 유연하는 세상을 헤쳐나간다 너무 와인 스네이크 딱딱한 오래된 껍질을 벗어나 이 노래는 말하기가 싫고 듣고 싶네요. 최애곡이라서 그런지. 네네. 이 곡이 원래 블랙이 나오기 전에 타이틀 후보였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 곡으로 타이틀곡을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어둡다며. 대중성이 너무 없다고 네. 회사에서 약간의 너무 말리셔서. 혜씨 괜찮겠어요? 약간 예. 저는 상당히 이거 노력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간 게 지금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일일이 제가 새벽 3시에 다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쳐놓고 울면서 전화했잖아요. 보냈잖아요. 이효리 씨한테. 제가 이 곡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도현이한테 그 인도에서 피리 불면 코브라가 춤추는 맞아요. 그 동영상을 하나를 그냥 띡 보냈어요. 아무 이야기 없이. 얘가 보더니 뭐야 코브라 춤추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곡인데요. 제가 이 화이트 스네이크 가사를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이 화이트 스네이크는 보호색을 절대 쓰지 않는데요. 다른 뱀들이나 파충류들은 보호색을 쓰는데 이 하얀 뱀은 어디든지 자기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비굴하게 숨지 않는, 그래서 나다 이렇게 살아보자 해서 이 곡을 가사를 그렇게 쓰게 됐는데, 또 요즘 힙합씬에서 숨은 실력파 래퍼 로스가 지금 나오네요. 얼마 전에 실검 1위도 하셨죠. 아 그랬어요? 네. 왜요? 쇼미더머니 나오셔갖고. 아 거기서 잘했나요? 네, 너무 잘해갖고 아. 복귀 씨 앞에 두고 하나의 어떤 위축감도 없이 그냥 워낙 잘하니까. 워낙 잘하시니까. 녹음실에 딱 왔는데 포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아, 그게 좀 근데 로스 씨가 한국말이 좀 어눌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귀여워요. 이제 가사가 좀 로스 씨가 이해하기엔 좀 힘들어서 이제 랩을 하기 전에 가사 검열 같은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사 검열할 때 가사만 보면 별론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거를 스웩으로 그냥 다 날려버리셨죠. 그냥 들어가서 한 방 하는데 뭐 거기서 끝. 더 이상 그죠? 할 것도 더 이상 없었죠. 할 말이 없었죠. 근데 로스에게 이 곡에 대해서 이제 가사를 로스가 써야 되니까 설명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로- 영어 짧잖아요. 네. 화이트 스네이크인데 뭐 다 막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막 그게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쨌든 이 곡은 굉장히 제가 요즘에 많이 빠져있는 인도적인 그런 어떤 철학도 들어있고 또 도현 씨가 세련된 사운드로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나온 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트랙 언노운 트랙이라는 곡 들어볼까요? 이 곡은 단독으로 도현 씨가 써주신 곡이에요. 네. 이번 앨범에서. 아 이거는 이제 언노운 트랙이라는 아이디어는 효리 씨가 내신 거잖아요. 그쵸. 그- 저한테 보냈는데 데모니까 언노운 트랙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노운 트랙이라고 가사를 쓸까? 해가지고 바로 근데 이 곡은 믹스하는 날 아침에 편곡을 한번 고쳤어요. 맞아요. 원래 이 노래가 약간 힙합 R&B 분위기였는데 좀 지금 나이에는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너무 네. 가볍고 귀엽다 네, 해서 귀엽다 바로 그래서 조금 라운지 계통의 어떤 그런 사운드로 좀 그룹이 저희 때는 힙합 클럽 같은데 피곤해요. 라운지 같은데 앉아서 맞아요. 이렇게 그냥 느끼는 리듬 걸 타면서 듣는 이런 노래가 좋더라고요. 와인 한잔 하면서 네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앰신트라는 네. 친구가 랩에 참여해줬고 그 친구도 얼마 전 쇼미더머니 네, 때문에 쇼미더머니에서 그쵸? 그 유명한 힙합 프로듀서 DJ 스위즈 비치의 선택을 받으셨죠. 아 그래요. 네. 다들 네, 제 앨범에 참여한 분들이 다들 지금 활개를 치고 활동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좋은 기분이 에너지를 좋네요. 받고 있나 봐요. 아 그러네요. 제가 좀 받았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준 거 아닐까요?
저희가 다 뺏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트랙은 럼미라는 곡이에요. 서울에도 참여했던 킬라그램 씨가 같이 피처링으로 해주셨고, 저희가 처음에 이런 톤으로 타이틀을 가자 생각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약간 그쵸? 문바톤 맞아요. 스타일로. 왜냐면 이게 여름하고도 잘 어울리잖아요. 맞아요. 리듬이. 근데 워낙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히트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다 비슷비슷해질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독창성에서 조금. 근데 그루브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이 노래는 킬라그램 씨가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 듣자마자 네. 너무 좋다고. 네, 자기 이런 거에 랩을 보고 싶다고. 근데 진짜 랩을 너무 잘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하이톤으로 랩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좋아요. 네. 춤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럽 한번 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서울 왔으니까요. 자, 5번째 트랙까지 함께 만나보셨는데 그 다음에 잠깐 채팅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희끼리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귀엽다니요. 자, 트로피컬 느낌? 지금 이 노래가 그런가 봐요. 좀 그쵸? 트로피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하우스 장르도 있고 이런 약간 레게톤에서 파생된 문바톤 장르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보통 트로피칼하면 여름 분위기 나는 노래를 요새는 트로피칼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하시는군요. 럼미 춤춰주세요. 네, 제가 좀 이거가 방송에서 혹시 하게 될 날이 있으면은 지금 안무는 만들어놨었거든요. 정말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6번째 트랙 들어볼게요. 비야 내려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참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피아노 누가 쳐주셨다고 했죠? 이 피아노는 작곡가 그 팀 계세요. 지그재그 노트의 윤석 씨라고. 네. 그래서 피아노 쳐주셨는데 자, 이 곡이 되게 빨리 나왔잖아요. 작업이. 맞아요. 장난이 아닌 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녹음하려고 기다리고 너무 있는데 이제 1차원적이야 네. 우리는. 효리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녹음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를 바라보고 있었고 효리 씨가 글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너무 글이 아름다운 거예요. 서정적이고 너무 잘 어울려서 이거를 노래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정말 앉아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로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아직 오고 있는 중인데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노래가.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불안해서 저희가 지인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멜로디냐 확인하러 다녔다는. 너무 빨리 네, 나와서 너무 빨리 나와서 이거 이상하다. 아닌데 좀 우리가 이상한데 이거 이러고. 어제 들어본 거 아니야 혹시? 이러면서 네. 엄청나게 찾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네. 그때 도현 씨가 작업실에서 비 오는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빗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 나이가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렇게 내리는 비를 보면 왜 이렇게 옛 생각이 나고 뭔가 센치해지죠. 마음이 센치해지면서 센치해지죠. 네. 그래서 그 비야 내려라는 글을 끄적끄적해서 또 보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에 얹혀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저는 참 저는 행복하게 이 생각합니다. 앨범의 곡의 중에 가장 최상 케미를 보인 곡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5분 만에 어떻게 곡이 나와요? 10분을 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네. 공을 많이 들여서 시간을 많이 들여도 잘 나오는 곡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쉽게 툭 나오는 것들이 또 인생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7번째 트랙은 뮤트라는 곡이죠. 김이나 씨가 가사를 써주셨어요.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은데 그 사랑이나 어떤 저의 마음이 이 말로 나오는 순간 변질된다는 느낌 받은 적 있죠. 네 맞아요. 내가 너를 너무 네. 사랑하는데 그 말은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하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괜히 많이 그러다가 오해 생겨서 맞아요. 싸우고 막. 그런 마음을 이나 씨가 너무 가사로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입 밖으로 나와서 변질되기보다 내 안에서 나무처럼 자라나길 바란다라는 가사 내용인데 제가 이 곡을 쓰고도 가사가 너무 생각이 안 나서 많이 고민했는데 근데 정말 이나 씨, 구세주. 김이나 씨랑 통화를 했는데 김이나 씨는 그 좋은 날도 쓰시고 너무 많잖아요. 히트 작사가시니까 너무 많으신데
자기의 자신작 탑3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 이나 씨가 이거를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외계인이 이제 내려와서 말을 아, 못하는 맞아요. 외계인이에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게 동그라미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동그라미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고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뮤트라는. 그랬군요. 아 음소거. 어쨌든 이나 씨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가사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트랙은 예쁘다라는 곡인데요. 네, 이 노래도 좀 잔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가사 때문에 제가 막판까지 고생을 했던 노래인데 막판에 도연이가 아, 야 맞아요. 그냥 20대 너한테 한번 편지 써보면 어때? 라고 가볍게 던진 말을 가볍게 던진 말을 제가 무겁게 받았네. 주워 먹어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렇게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정말 한 진짜 30분 그 다음 날 만에 와서 녹음. 30분 만에 술술술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게 거창하게 가사라는 것이 쓴다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을 쓰면 그게 제일 보기 좋구나라는 그게 생각을 그게 했어요. 어떤 이번 앨범의 가장 중요한 축의 컨셉인데 효리 씨가 항상 이맘때가 되면 약간 오락가락하세요. 예민하시니까 앨범도 나오고. 이때 이맘때가 아니라 늘 그래요. 인생 자체가. 아 그래요? 근데 이맘때 제일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면 다 해놓고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박아버렸어요. 딱 시작할 때 자신의 얘기를 쓸 거면 그 어떤 사람의 곡도 받지 말고 자신의 멜로디와 자신이 하고 싶은 글을 하자. 남의 곡 다 안 받더라도 그래서 뭐 제가 우리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그거에 대한 건 지키자 이래서 모든 곡 다 보면 10곡 전부 다 효리 씨가 다 할 수 있는 셋. 저도 이제 예전에만큼 큰 인기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 얘기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앨범인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불안감에 야 더 좋은 분의 곡을 한번 받아볼까? 가사도 나보다 더 잘 쓰는 분한테 한번 맡겨볼까? 이런 고민과 흔들림이 되게 많았어요. 늘 그렇잖아. 일하다 보면 그때마다 도연이가 야 그냥 네가 해봐. 네가 할 수 있어. 좋던데 뭐 이렇게 가볍게 도와줬던 부분이 끝까지 앨범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고 전 가볍지 않았어요. 저 3개월 동안 잠 못 잤잖아요. 레드불을 하루에 5개씩 먹으면서 점점 살이 빠지고 막. 그러니까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9번째 트랙은 변하지 않는 건이라는 곡이죠. 이거 역시 로스가 같이 피처링 참여해 주셨고 저 이 노래 좋아요. 저도 이 가사가 노래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노래가 네. 되게 분위기도 미니멀해서 좋고. 좋아요. 네, 너무 미니멀하고. 잔 거 없이 그냥 잔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목소리 자체가 너무 잘 들리고. 트랙도 그냥 네, 깔끔하고 트랙도 깔끔하게 리듬만 딱 들리고. 네. 처음에 식빵 가사 써서 보냈을 때 황당했죠. 네. 노래에 식빵이 들어가는 노래가 없으니까 도연이가 이 뭐야 식빵? 네. 여전히 하얗고 부드럽게만 난 이 곡 만들 때만 해도 정말 거의 초반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암울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래저래 막. 네, 이래저래 정 안팎으로 암울한 시기에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암울한 곡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이 앨범에 안 들어간 곡들 나머지 10곡 들어보면 다들 암울해요. 네. 우울증 걸리실 거예요 아마. 그쵸? 그나마 제일 밝은 거를 골라서 골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통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비야 내려 뭐 이런 좀 약간 밝은 노래들은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작업이 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비아네르가 지금 밝은 곡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얼마나 어두웠으면 비야 내려 뭐 뮤트 이런 것들 지금 거의 막판. 저희 예전 팬들은 지금 너무 어둡다 앨범 왜 예전같이 안 하냐 하는데 도현 씨 아니었으면 진짜 더 정말 어둠 속에 묻히는 앨범이 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나마 중간을 지키게 해주셔서. 근데 저는 그래도 굳건하게 끝까지 이렇게 안 흔들리시고 끝까지 하신 게 너무 대단해요. 정말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욕이나 이런 거 다 이효리 씨 본인이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욕도 먹다 보니까 내공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좀 주세요. 아직도 좀. 그게 아니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멘탈이 강하거든요. 조금 더 욕을 드셔보세요. 그럼 괜찮아져요. 네. 네. 자, 어느덧 마지막 10번째 트랙이네요. 다이아몬드. 이 노래가 슬퍼서가 아니라 진짜 이 작업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그 괴로움과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연기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살인자나 막 어두운 역할이면 자기 마음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두운 곡을 녹음할 때는 그 녹음실 분위기 자체도 어두워지고 심적으로 굉장히 되게 그쵸, 에너지가 아무래도. 많이 어둡고 근데 다운이 돼요. 이 노래가 어두운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 노래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마음가짐이 태도가 무거우니까 무거웠죠. 그렇기도 하고, 워낙에 뭐가 리듬이 있거나 어떤 어디에 노래를 어디에 들어가면서 기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되게 진솔하게 그냥 목소리 자체로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셨던 그쵸. 거죠. 그냥 빨가벗는 네, 거죠, 사실은. 그쵸. 다 많은 악기로 저 네, 화려한 옷으로 감쌌다면은 그쵸. 그냥 아예 피아노에 그냥 목소리만 다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그 노래를 진짜 잘하는 가수들도 쉽지 않은 일이라 저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게 녹음을 했었는데 저기 오빠가 도와줘서 구세주를 만났죠. 근데 이 네. 노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떤 그냥 진솔하게 불러야 되는 거고 뭔가를 첨가하면 안 되는 거라서 효리 씨한테도 녹음할 때 깨끗하게. 한 번에 그냥 원 커트로 가자. 가급적이면 네, 맞아요. 흘러가면 감정이 끊기니까. 근데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이 노래는 제주도에서 제가 만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갖고 있었던 곡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앨범에 실게 돼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돼서 굉장히 저로서는 기쁜 앨범입니다. 이건 피아노를 김영석 작곡가님께서 맞아요. 해주셨고 바로 이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 네, 음. 해주시고 그때 제가 SNS에 포스팅 됐었는데 맞아요. 옆에 서서 같이 노래하시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진. 되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나이나 이런 세대를 떠나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다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규 6집 블랙 앨범 코멘터리 함께 보셨는데요. 아마 그냥 앨범 듣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들으면 좀 더 와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되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자, 채팅창 살짝 한번 볼게요. 피곤해 보이신다고 미오리는 건강 관리 나요. 잘하시래요. 그러게요.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네요. 저한테 이틀 전에 새벽에 그러셨잖아요. 체력 딸린다고. 그러니까요. 홍삼이라도 먹어야 되나. 자, 앨범 건강하세요. 네. 성장하는 유리님 고맙습니다. 소통해줘서 고마워요. 자, 간지 잘 자리래. 제 1위 못해도 공약 실천해주세요. 예, 1위 제가 공약이 1위, 뭐예요? 1위 하면은 네. 멜로니 1위를 하면은 싱글을 2-3달 안에 하나 내겠다. 제가 그 전에 1위 하면 다이아몬드 힙합 버전 낼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예. 어쨌든 1위 하든 안 하든 뭐 기분 좋으면 공약이야. 언제든지 하고 네. 싶으면 하는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저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보고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2-3가지 정도 아주 그냥 강렬하고 짧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 무대 컨셉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무대 컨셉은 아무래도 좀 노래에 맞게 좀 진지하고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바로 또 방송이 네, 맞아요, 시작되니까 내일 보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끊으셨나요? 라고 누가 아직도 먹습니다. 네. 예전처럼 그렇게 막 만차도록 먹진 않지만 술을 아직도 한두 잔씩 즐기는 편이에요. 콘서트 자. 계획 있으시냐고 여쭤보시는데. 콘서트는 그러니까 제가 막 큰 대규모 콘서트보다는 조금 이렇게 팬들이랑 소통하는 공간에서 좀 그런 공연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는 너희에게 달렸단다. 앨범 또 반응이 공약? 좋고 앨범 반응도 좋고 많이 사고 그러면은 할 수도 있죠. 예, 예. 자, 뭐 있을까요? 안무. 강한 게 없어요. 강한 게. 라스 언제 나와요? 라스 수요일 날 나온다고. 자, 다른 예능은 나올 예정이 없나요? 지금 녹화한 건 다 끝났고, 그 뭐더라? 한 끼 줍쇼? 그거 녹화 유스케랑 그 2개가 남았어요. 네.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네. 질문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네요. 네, 그쵸? 너무 빨리 올라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도현 씨가 저한테 궁금한 거 없나요? 저요? 네.
요즘에 앨범 작업 끝나고 네. 서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얘기를 나눌 시간이. 그런가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이제는 앨범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아니 이제는 효리 씨도 그렇잖아요. 네. 뭔가 우리가 초반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작업하고 후회가 안 남으면 뒤는 이제 뭐 하늘이 주시는 거고 아, 그냥 후회 안 그쵸. 남으세요? 후회는 별로 안 남는데 전혀? 저는 열심히 했어요. 전혀 안 남은. 전혀 그래도 한 가지. 아, 이거 좀 후회된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자고 할 걸. 없어요. 없어요. 저는 왜냐면 개인적으로 딱 효리 씨가 주체가 돼서 효리 씨 생각을 담자라는 게 그게 기본 골조였기 때문에 효리 씨 생각이 안 담기지 않았잖아요. 다 그쵸.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의견과. 네네. 네, 거기서 효리 씨가 만족하고 뭐 어떤 퀄리티가 나온다면 아유, 나왔다면 이렇게 좋은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도현 씨.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이효리의 라이브원 슬슬 마쳐야 될 시간이 됐네요. 저와 라이브원 함께 하셨는데 도현 씨는 또 이런 방송은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네. 떨지도 않고 잘하시네요. 저요? 네.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별로 떨릴 일이 네, 별로 떨릴 일이 없어요. 이제 뭐, 네, 뭐 가는 거죠 뭐. 네네. 저도 정규 6집 블랙 활동 좀 시작하고 있는데 다들 힘들지 않아? 괜찮아? 야, 멜론 1위 못해도 괜찮아? 그냥 하는 거죠 뭐. 그걸 뭐 그쵸? 가는 거죠. 야, 어렸을 때나 막 그랬는데 여러분도 이제 네. 조금 연차가 되시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일일이 목매면 예. 힘들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뭐 네, 결과는 하늘이 주시는 제가 거니까. 좌지우지 할 수 네.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4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가수로 돌아온 만큼 그냥 하는 거지만 제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즐겁게 음악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6시에 공개된 정규 6집 블랙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끝으로 타이틀곡 블랙 뭐 네. 춤은 여기서 못 추겠지만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내 머리색은 빛나는 블랙 내 눈동자는 고요한 블랙 내 손에 새긴 까만 글씨와 나의 이야기를 가리려고 해봐도 항상 그 자리에 I wanna go back 다시 돌아가 It's like a crow 거칠 것이 없던 그때 다시 처음으로 검은 머리 검은 눈 검은 옷을 입고 춤을 출래 몸을 타고 흐르는 검은 피가 뜨거워져 오늘 어두운 머리 어두운 눈 어두운 세상에 난 노래할래 두려움 없는 평범한 소녀가 되어볼래 오늘 날 부정하듯 바꿨던 머리색과 담은 입을 가린 빨간 립스틱 컬러 렌즈 뒤에 숨어 계속 이리저리 흔들린 건 내가 아니고픈 바로 나였었지 I wanna go back 다시 돌아가 It's like a crow 거칠 것이 없던 그때 다시 처음으로 검은 머리
씻고 춤을 출래 몸을 타고 흐르는 검은 비가 뜨거워져 오늘 어두운 머리 어두운 눈 어두운 세상에